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뉴스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탈이다라며 축제 분위기인데 막상 우리 동네 마트에 가거나 대출 이자,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 남들은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왜 내 이자는 그대로지?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지? 마치 나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소외감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칭적 세계라는 아주 낯선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따로 노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렸습니다. 즉 같은 병을 앓았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은 펄펄 날아다니는데 한국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거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파도 위에서 미국 배가 가면 우리 배도 따라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 수출도 잘 되고 우리 주머니도 두둑해졌죠. 하지만 지금은 엔진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로켓 엔진을 달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령화와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도 신나게 따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나만 힘들지라는 억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우리 5060 중장년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은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분짜리 짧은 요약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앉아서 마치 친절한 경제학 과외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냥 겉핥기 식으로 뉴스 제목만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뼈대부터 근육, 그리고 혈관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드릴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겠습니다. 대신 시소나 모래주머니, 황금 티켓 같은 쉬운 이야기로 설명해드릴 테니 딱 20분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야 앞으로 2년은 이렇게 해야 돈 번 때라고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유튜브 보면 폭락한다, 폭등한다, 무속인처럼 예언하는 분들 많잖아요. 불안하시죠?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감은 하나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DIKW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D는 데이터, I는 인포메이션, 정보, K는 날리지, 지식, W는 위즈덤, 지혜의 약어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요리에 비유해 볼게요. 첫째 데이터입니다. 시장에서 갓 사온 싱싱한 재료입니다. 미국 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날 것의 숫자들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배추나 물을 살 때 흙이 묻어있는 상태 그대로 사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몇 %로 하겠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몇 %로 본다, 이런 딱딱한 숫자들 말이죠. 이걸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둘째, 정보,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재료를 씻고 다듬은 겁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 환율에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맥락을 파악한 거죠. 흙 묻은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구나 하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단계죠. 셋째, 지식 날리지입니다. 이걸 레시피대로 요리한 겁니다. 최첨단 AI 컴퓨터를 돌려서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랜덤 포레스트와 LSTM이라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슈퍼컴퓨터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봤다는 뜻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쓸지 말지 결정하듯이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다 넣고 돌려서 2026년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지 과학적으로 계산해낸 겁니다. 넷째, 지혜, 위즈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리를 우리 중장년층 입맛에 딱 맞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이죠.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망해도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우리 중장년층은 한번 삐끗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잃지 않는 전략, 즉 지혜를 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4단계를 거쳐서 검증된 아주 영양가 높은 지혜라는 점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이 따로 노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먼저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꼴디락스입니다. 동화책 곰 3마리 아시죠? 아기 곰이 먹는 죽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써서 경기가 나빠지는 게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사람들의 지갑은 여전히 두둑합니다. 실업률은 낮은데 월급은 오르고 기업들은 돈을 잘 법니다.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주 기분 좋은 상태인 거죠.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돈 굴리는 회사들이 보기에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응급처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여유 있으니 살살 가자는 의미로 내리는 겁니다. 이걸 보험성 인하라고도 부릅니다. 아파서 수술 받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지려고 영양제에 맞는 느낌으로 금리를 내리는 거죠. 2025년 말엔 3.6%, 2026년엔 3.4%까지 천천히 내릴 예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은 지금 머리가 아주 아프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풍선 3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하나가 튀어오르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풍선은 내수 경기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금리를 내려야 자영업자들이 숨을 쉽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다들 죽겠다고 하십니다. 대출 이자는 비싼데 손님은 없으니까요. 이분들을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팍팍 내려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풍선입니다. 두 번째 풍선은 환율입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치솟습니다. 돈은 눈이 달려 있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이자를 너무 적게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떠나버리겠죠. 그러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이 1,400원을 뚫고 1,5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이 또 오릅니다. 이게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 풍선은 집값과 빚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금리 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빚내서 집 사느라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사랑이 유별나잖아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간다 싶으면 바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러 달려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빚이 더 늘어나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풍선을 동시에 누르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 누르면 다른 게 튀어오르니까요. 그래서 11월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만히 있자고 금리를 2.5%로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우리가 바로 따라 내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꽉 막힌 도로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려줄 희망은 없을까요? 원달러 환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석이라고 생각합시다. 미국 달러는 아주 강력한 자석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자석인데 여기에 금리라는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력이 더 세집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즉 자력이 세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유럽 돈, 일본 돈, 한국 돈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원화는 인기가 없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겠죠. 이게 1,400원 환율의 비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자석 힘이 약해져서 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별로네. 한국이 더 낫나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환율이 내려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하면 전 세계 무역이 얼어붙습니다. 겁먹은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달러 뒤로 숨어버립니다. 전쟁 나면 금이나 달러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짜 든든한 구원투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입니다. 바로 기름값 국제유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서 친구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골드만삭스가 바로 며칠 전 아주 놀라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남아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56달러, 심하면 52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요. 지금 유가가 70달러 정도 하거든요. 거기서 20% 이상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떨어질까요? 미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퍼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차도 많아지니 기름 쓸 일이 예전만 못합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요.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기름은 다 달러 주고 사옵니다. 공장 돌리고 차 굴리고 난방하는 모든 비용이 다 기름값입니다. 이 기름값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업들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한국전력이 적자에서 벗어나면 전기세 오를 걱정도 좀 줄겠죠? 둘째, 수입하는 데 쓰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옛날엔 기름 사느라 100달러 썼다면 이젠 60달러만 쓰면 됩니다. 남는 40달러가 나라 곳간에 쌓입니다. 이걸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죠. 셋째,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내려갑니다. 즉,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우리 경제에 전 국민 보너스 쿠폰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2026년 우리 경제를 살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자,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 시기별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일기예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일기예보 보고 옷을 챙기듯이 경제도 시기별로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첫째, 단기 예보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뒤까지 당분간은 우산을 꼭 쥐고 계세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묶어두고 미국은 천천히 내리니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아직 자석에 힘이 남아있는 거죠. 환율은 1,400원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뉴스 하나만 터져도 10원, 20원씩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율 더 오르겠지 하고 달러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환율도 꼭지에서 잡으면 마음고생 심하게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납작 엎드려서 관망하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중기예보입니다. 내년 6개월 뒤부터 여름까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칠 겁니다. 내년 중반쯤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름부터 스트레스죠. 대출받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돈을 못 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소득 대비 갚을 능력을 아주 깐깐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시행되면 빚내서 집 사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세가 꺾이겠죠. 집값이 잡히면 한국은행 총재님도 한숨 돌리시겠죠. 아, 이제 집값 걱정 좀 덜었으니 금리 좀 내려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도와주자 하실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환율도 안정을 찾습니다. 1,3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장기 예보입니다. 1년 뒤 2026년에는 뉴노멀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미국 금리는 3.4%, 한국은 2%대로 내려와서 편안해집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에 허덕이는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반도체 팔아서 번 달러와 싸진 기름값 덕분에 환율은 우리가 익숙한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돌아옵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살만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소중한 노후 자금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이제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곧 버는 투자입니다. 첫 번째, 예금 전략입니다. 금리 하락행 막차를 타세요. 여러분, 백화점 세일 기간 끝나기 전에 물건 사시죠? 지금이 바로 고금리 세일 마감 직전입니다. 예금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곧 떨어집니다. 지금 은행 창구에 붙어있는 3%, 4% 금리가 앞으로 2년, 3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일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은행에 가면 2%대 금리를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작년에 가입할 걸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어둔 노는 돈 있으시죠?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잠깐 넣어둔 돈들 말입니다. 그거 당장 빼서 1년 이상 정기 예금으로 묶으세요. 지금의 고금리를 박제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자물쇠로 잠그듯이 내 수익률을 잠가버리는 거죠. 저축은행 특판도 좋지만 꼭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다 원금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는 풍차 돌리기 전략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채권 전략입니다. 시소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채권 말만 들어도 어렵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같고. 제가 시소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친구들한테 유식하단 소리 듣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자 5%를 꼬박꼬박 주는 황금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은행 금리가 2%로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2%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티켓은 5%를 주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그 티켓을 서로 사려고 난리가 나겠죠. 나한테 팔아라. 내가 웃돈 줄게 할 겁니다. 그럼 그 티켓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이게 바로 채권 가격이 오르는 원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금리 인하 직전이죠.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겠다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채권을 사두면 꼬박꼬박 5% 이자도 받고, 나중에 금리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이건 주식처럼 도박이 아닙니다. 경제 원리에 따른 아주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떤 채권을 사야 하냐고요? 어려우시면 10년 만기 국고채나 증권사 앱에서 장기 채권 ETF를 검색해보세요. KBSTAR 국채나 타이거, 미국채 같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전략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세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정작 쓸 돈이 없어서 자식들 눈치 보며 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현상을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집은 있는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줄고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집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누가 우리 집을 비싼 가격에 사줄까요? 게다가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거래 절벽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건 나라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 안 가고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에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에 약속한 연금액은 깎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그대로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돌덩이 같은 집을 깔고 앉아만 있지 말고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인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네 번째, 절세 전략입니다. 세금 안 내는 마법 지갑 ISA를 만드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이 계좌는 일종의 마법 지갑입니다. 이 바구니 안에서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래 이자 받으면 15.4% 세금 떼가잖아요. 이 지갑 안에서는 그 세금을 안 떼거나 아주 조금만 뗍니다. 납입 한도가 연 4천만 원에서 총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정부가 확대 정책 목표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ISA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아낀 세금만 모아도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부자들은 1% 수익률보다 절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와 금은 내 자산의 에어백입니다. 이걸 돈 벌려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에어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고 날까봐 기도하면서 에어백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나중에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떨어져서 안정되면 그때 달러를 조금씩 사두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원화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은 가치가 오르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5% 정도는 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골드만삭스도 2026년까지 금값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치가 0원이 된 적이 없는 유일한 돈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결국 금과 달러뿐입니다. 집에 작은 금부치 하나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위기 때 마음의 안정이 다릅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세상은 이제 비대칭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미국이 간다고 우리도 간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 고성장기 때처럼 무조건 부동산 사면 오른다. 빚내서 투자하자는 옛날 지도는 이제 찢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낡은 지도로 길을 찾다간 낭떠러지로 갑니다. 대신 오늘 제가 드린 새로운 지도 기억나시죠? 예금 막차를 타서 고금리를 묶어두고 채권 시소를 타서 금리 인하의 이득을 챙기고 주택연금으로 집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러와 금이라는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흔들리는 2025년, 2026년의 파도를 안전하게 타고 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튼튼한 서핑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한 번에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은행 가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경제에서는 아는 만큼 지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노후 자산.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가 그 길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들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